2022년 서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 주요 문제 좀 어려운 거 몇 문제만 한번 봐봅시다. 14번부터. 사실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은데 몇 개만 한번 봅시다. 14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물론 이제 px가 3차 함수니까 px를 ax의 제곱 아니 세제곱 3차의 개수가 뭐였죠? 1이었죠.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얘를 일일이 집어넣어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근데 관찰을 좀만 더 하면은 p1 빼기 9가 0이죠. 그리고 p2 빼기 8이 0이죠. 그럼 p3 빼기 7도 0이에요. 관찰을 해보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죠. 10. 그럼 이거를 px 빼기 더해서 10이 되려면 여기는 10 빼기 x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0. 다시 한번 얘랑 얘랑 더해서 10이니까 얘가 10이 되게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이거의 세근이 뭐가 되는 거죠? 1, 2, 3이 되는 거죠. 1, 2, 3이. 그러니까 px 빼기 10 빼기 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근이 1, 2,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px를 바로 x-1, x-2, x-3 플러스 10-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rx를 할 때 rx는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차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x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대입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는 0을 집어넣으면 10이죠. 그러면 여기가 0을 집어넣으면 b가 되니까 b는 4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b를 4로 일단 바꿔놓고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 뭘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1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집으면 플러스 b가 4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4, 6에 24, 마이너스 24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면 플러스 1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거랑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에다가 11을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될까요? 28? 아니 뭐죠? 28에다 11하면 17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17이 될까요? 자, 그러면 rx가 어떻게 되느냐? 17x 플러스 4가 되나요? 그래서 r1은 17 플러스 4에서 2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14번, 15번으로 가볼까요? 15번. 자, 1 플러스 i의 n제곱에 m제곱에 양의 실수가 이게 양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m, n의 제곱에 뭐 이걸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일단 뭐 둘 중에 m이나 n을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n이 이게 4개 단위로 순환을 하게 되죠. 이게 1, 2, 3, 4 4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4개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n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럼 무조건 여기는 i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 플러스 i의 m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1 플러스 i의 제곱이 어떻게 되죠? i의 제곱이 순허수가 되죠. 2i가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의 1 플러스 i의 4제곱을 하는 순간 순허수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1 플러스 i의 8제곱을 해야 비로소 4, 4, 16 양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8제곱이 됐을 때 양의 실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8의 배수일 때 m이 8의 배수일 때 양의 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8의 배수 20 이하의 8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8, 2는 8, 4, 8에 32, 3, 8에 24 3개가 되죠. 8의 배수가
3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앞에서 4K 플러스 1이라 했으니까 2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가 4, 6에 24 여기까지 6개가 있고 25도 나머지가 1인 수니까 몇 개일까요?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7 곱하기 3에서 일단 21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하면 여기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는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의 m제곱인데 이걸 거듭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얘는 없죠. 그래서 얘는 개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n이 4k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 그럼 얘는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i의 m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2i가 되고 4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8제곱이 되는 순간 비로소 양의 실수 1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8의 배수가 되니까 결국 여기도 m이 8의 배수가 되니까 8의 배수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는 3, 8에 24, 아니 4, 7에 4, 6에 24, 6개가 있겠죠? 6개. 그럼 6 곱하기 3에서 6, 3, 18, 18개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4K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K가 되면 i의 4제곱은 1이죠. 1 플러스 1의 m제곱이 되니까 2의 m제곱이 되면 m은 모두 다 되는 거죠. 여기서는 m이 모든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자연수가 되니까 m의 개수가 일단 1부터 25까지 25개. 그리고 4의 배수가 4, 6에 24, 6개가 되나요? 그러면 150개가 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맨 앞에 21개였죠. 일단 21개, 그 다음 18개였죠. 그 다음에 150개였죠. 더하면 18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차함수를 잡아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접점에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물줄기하고 맞닿은 이 물줄기의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 점에 y좌표, 이 높이라는 것은 y좌표가 되겠죠. 이 길이니까 이 접점에 y좌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접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좌표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좌표로 어떻게 잡을까요?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하면 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0인가요? 여기는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0,6이 될 거고요. 먼저 이차 함수를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꼭지점을 가지고 내가 설정을 한다.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면서 이게 2,0을 지난다. 2,0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은 어떻게 되죠?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6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나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이차 함수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이 직선을 봅시다.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는 점이죠? 요 점의 좌표가 얼마죠? 요 점의 좌표가 원점으로부터 여기는 2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0이 되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m x 플러스 2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놈 두 개를 연립해서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다고 치면 2분의 3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mx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5m 6이 넘으면 빼기 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판별식을 쓸까요? 자, 2가 귀찮으면 분모 2가 귀찮으면 양변에 2를 곱합시다. 2를 곱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여기에 2 곱하면 5m 빼기 12는 0이 되나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요. m제곱 마이너스 3호 15m 플러스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3, 12 이러면 되나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면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m의 값은 3 또는 12일 텐데 우리가 생각합시다. 3이 될까요? 12가 될까요? 이 참수가 쭉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접선은 사실 요 접선도 있지만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또 생기게 됐죠. 그럼 그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이 접선이 기울기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작은 거니까 m은 3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m이 3이면 접점의 x좌표를 구할 때 과감하게 이게 d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완전 제곱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완전 제곱이 되는가 볼까요? 자, 3 x의 제곱 m이 3이면 6x 플러스 5m 이렇게 되나요? m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접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점의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y좌표는 어떤 식 이차함수에다 대입해도 되고요. 직선에 대입해도 되겠죠? 이차함수 여기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6이 12 그래서 2분의 9가 될까요? 자 2분의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6번까지 이렇게 봤고요. 자 주관식 쪽으로 가서 19번 정도 한번 봐볼까요? 19번 정도. 19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한번 하나씩 관찰해 봅시다. A부터 B까지 길이가 12예요. 12인데 AC의 중점. 그러면 표시를 합시다. AC의 중점이 여기에 있는데 AC의 중점.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AC의 중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각기 여기 중점이 있고요. CB의 중점을 P,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게 되겠죠? CB의 길이. 자, 이런 관계에서 보는데 A, B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이렇게 할 거 파란색에 있는 이 보라색에 있는 요거 길이를 A라고 B라고 하고 이 파란색의 여기 요 반쪽짜리 요 길이를 A라고 할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2배가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그리고 여기도 B고 여기도 B니까 A 더하기 B의 2배가 10이니까 A 더하기 B는 6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그 다음 이 P를 중심으로 하고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P를 중심으로 P1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1. 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점을 기준으로.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A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P1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이 여긴가 있는데 요 길이가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자, 요쯤이라 할까요? 여기를 A 플러스 1이라 할까요? A 플러스 1. 자, 그 다음 P2 요놈을 중심으로 하고 P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B 플러스 1 요렇게 껐을 때 요 길이가 B 플러스 1.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P2라고 하면 요 길이가 P2인데 여기 길이가 B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이게 P1, P2를 지름을 하는 원, 이 원위에 이 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원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직각이 될까요? 그렇죠. 직각이 되죠. 근데 P1과 P2 사이에 C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잡은 게 A라고 했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 6이 되는 거고요. 빗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두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게 66에 36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6이었으니까 이걸 풀면은 A제곱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요. 2배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는데 이게 36이라는 얘기죠. 자,
A, B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A 두 수 A, B를 근으로 하고 합은 일단 구해줬죠. 곱만 구하면 되죠. 곱은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요. 여기가 A 플러스 B가 6이었으니까 12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36. 여기가 6이었으니까 36. 그럼 36은 이렇게 날아가고요. 2AB가 12 플러스 2가 되니까 14, AB는 7이 되나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두근의 합은 6이라고 그랬고 두근의 곱은 7이라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7.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는 0, 이 등호가 꼭 있어. 끝까지 식을 써줘야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자, 20번은 자,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보통 항상 이제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합시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나마나 근과계수 관계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과계수. 그러니까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는 2x 플러스 k.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빼기 4는 0.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일단 k 빼기 4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AC1 A1C 요 넓이, 이 넓이하고 B1C 이 넓이, BC B1 이 넓이 합이 9라고 그랬으니까 이 넓이의 합을 알파 베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볼까요? 그런데 자, 관찰을 해봅시다. 2x 플러스 k y는 2x 플러스 k의 x절편이 c죠. 이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k, 0이죠. 자, 그러면 이쪽 식에서 요거 식에서 보면은 이게 베타 플러스 2분의 k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베타에서 2분의 k를 뺐으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관점에서 이 높이는 어떻게 되죠? 높이는 반드시 요놈의 2배가 되죠. 2배의 베타 빼기 2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베타 플러스 2분의 k.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여기도 요놈의 2배, 2배에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알파. 그리고 높이가 2배의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거 약분하고 나니까 이게 마이너스 동시에 끄집어내서 제곱을 하면 뭐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BC B1의 넓이는 2분의 1. 아랫변의 길이가 베타 플러스 2분의 k, 이편의 길이가 2배의 베타 플러스 2분의 k가 되니까 이것도 약분하고 나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 되나요?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이게 9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9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9야. 이거를 이제 근과계수 관계 이거하고 얘를 잘 풀어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k죠. 이걸 k에 관한 식으로 써서 k를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전개를 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가 k알파, k베타 그러니까 k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k제곱 뒤에도 4분의 k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9가 돼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자, 나머지는 동일할 거니까 자,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4가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k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k제곱 이게 9가 되나요? 2분의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k가 되고 그 다음
이게 10이니까 12 빼기 9. 그러니까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4k 12 빼기 9 그러면 3인가요? 3. 자, 이렇게 될 건데 양변에 2를 곱하면 k제곱 빼기 8k 플러스 6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k는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의 공식으로 풀면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4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자, 그 다음 2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1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p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리고 px는 그리고 qx는 1차의 계수가 1인 1차 함수. 그렇죠? 그럼 이것 두 개를 뭐 더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px 플러스 qx를 x-2로 난 나머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p 플러스 q2가 얼마다? 이게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12다. 이런 얘기를 하나 쓸 수 있겠네요. 자, px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고 qx는 어떻게 되죠? x로 시작하는 놈이죠. 자, 그런데 가의 내용을 보니까 또 요 식이 x 플러스 1로 나눠서 떨어진대요. x 플러스 1.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p 마이너스 2 빼기 q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px 빼기 qx는 몇 차식이죠? 이거 만약에 쓴다면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0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중근을 가지면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x-알파의 제곱일 텐데 지금 여기서 관찰을 해봐요. 이게 뭐죠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근데 중근을 가지면 얘는 두 개,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px 빼기 qx는 x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px 빼기 q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뭘 구해야 되느냐? px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px, qx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px는 자동방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서 P2 플러스 Q2가 10이라고 이걸 알려줬죠? 그러면 나는 QX를 구하려고 하는데 QX를 구하면 훨씬 더 QX는 X 플러스 K 미지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Q2 정도만 구하면은 얘는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내가 X 대신 2를 대입하면 P2 빼기 Q2가 어떻게 되죠? 이게 2를 집어넣었으니까 4, 4, 16이 되나요? 자, P2 플러스 Q2는 10이었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마이너스 2배의 Q2가 4가 되니까 Q2가 얼마가 되죠? 따라서 Q2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자, Q2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QX를 이렇게 잡으면 Q2라는 것은 2 플러스 K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4. 그래서 QX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QX는 X-4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자, 요 식에서 PX는 QX만 이 반대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PX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X니까 X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그럼 5X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하니까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가볼까요? 자, 22번을 보면 fx는 0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fx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지만 그것만 미지수 뭐 p로 잡을까요? 그러면 x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gx는 어떻게 되느냐?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 놈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일단 fx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 앞에 p 곱해진 건 약분해 버리면 되니까 이건 0일 거고 베타의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은 0일 거고요.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gx를 우리가 어떻게든 완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g알파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거를 일단은 차수를 1차로 만들고 일단 방향을 그리고 알파 베타인데 알파든 베타든 한 문자로만 통일을 좀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알파의 제곱은 여기서 알파 빼기 1이죠. 그리고 베타의 제곱은 베타 빼기 1일 거예요. 이걸 여기다 그대로 반영해서 쓰면은 g 알파 빼기 1은 베타 빼기 1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알파 빼기 1이 베타 빼기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일까요? 그럼 요 식을 변형을 하면 g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그러면 동일한 구조에서 g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g 베타 빼기 1은 마이너스 베타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fx 빼기 1 플러스 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2차식이죠. fx가 아니고 gx 선생님 실수했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gx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2차식이죠. 근데 2차항의 최고차의 개수가 3이에요. 그러면 얘는 3 x-알파 x-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두 근이 되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배의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gx 빼기 1은 어떻게 되죠? 3배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넘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gx로 만들어줘야 되죠. gx. 그러면 x 빼기 1이 x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를 뭐 t로 치환해 볼까요? 얘를 t라고 하면 x 자리에 t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gt는 3배의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니까요. 결국 3t의 제곱 플러스 2t 잠깐만요. 6에서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2고 b도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